여러분은 혹시 가족과 대화할 때 어떤 말투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평소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면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때론 더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큰 벽을 쌓는지, 또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떤 말투와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족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친구의 사연을 먼저 나눠보려 합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죠.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말투와 차가운 표현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느껴졌고, 그 상처는 자라면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친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항상 짧고 딱딱하게 끝났고,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해만 쌓여갔습니다. 친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심리학 책을 읽다가 말투의 힘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말투가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하며 말을 전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친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도 아버지에게 차갑고 경직된 말투로 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서로를 상처 주지 않기로.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친구는 대화할 때 아버지를 향해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또 그래요?" 라고 불쑥 말했을 상황에서도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어색하게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생겨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이 천천히 허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에게 무심한 말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자주 잊곤 하죠. 이번에는 말투의 변화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말투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오해를 풀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아들 참 잘했네. 이런 말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 때문에 힘들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자신감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말투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셨지만 표현 방식이 직설적이었죠. 넌 왜 그렇게 굼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청취자는 자신감이 부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실수를 하면 자신을 혹독하게 탓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척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그 순간 청취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경험을 계기로 청취자는 자신이 부정적인 말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던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투를 바꾸자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던 말들을 억지로 삼켜야 했고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아이도 점점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부정적인 말투를 쓰고 있진 않나요? 빨리 해.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너 때문에 피곤해. 대신 네가 있어서 기쁘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투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가족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말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변화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말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말하기입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방이 지저분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라고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는 기분이 들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방이 더 깨끗하면 기분도 상쾌해질 텐데 같이 정리해 볼까?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강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제안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맨날 집에 와서 저러고만 있어 라고 하면 서운함이 쌓이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고생했지? 잠깐 쉬다가 같이 차 한잔할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투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투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너무 아껴 씁니다. 어느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갈등이 적고
더 오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을 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반찬을 챙겨주셔도 늘 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어머니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투는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존중을 담은 말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편한 말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쉽게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른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해 라는 태도보다는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존중을 담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존중이 담긴 말투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도 높여줍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가족 간의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따뜻한 말투를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말투가 바뀌었을 때 가족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는 이야기. 실제로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우리 딸 고마워. 이렇게 답하며 기분 좋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투가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를 훨씬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면, 아니면 왜 이제 왔어? 라고 투덜댔다면 아버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작은 말투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말투를 쓰는 습관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투를 바꿔보기로 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자주 어색해지던 가족이었죠. 어느 날 딸이 결심합니다. 엄마한테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보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식탁에 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색한 듯 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이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도 기분 좋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따뜻한 말투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해하는 말투.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오늘 많이 바빴구나?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격려하는 말투. 그거 어렵지 않아? 대신 이거 해내느라 정말 수고했어. 아직도 못 끝냈어?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하면 돼. 이런 말투는 상대방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투. 그냥 그래.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 좋은 일 있었어? 알았어. 대신,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가족 간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런 말투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말투가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 쉽게 편한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투를 바꾸려면 일부러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말투를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 한 문장 실천하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만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언제나 고마워. 이런 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하루 동안 가족에게 꼭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따뜻한 말투가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을 입버릇처럼 하기. 우리는 가족에게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을 더 쉽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칭찬을 자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칭찬이 습관이 되면 가족 분위기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네가 한 말 참 멋지더라. 엄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었어.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작은 칭찬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투를 적어보기. 말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먼저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처럼 오늘 가족에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부모님께 어떤 말을 했지? 내가 한 말이 따뜻했을까? 이렇게 적어보면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말로 하면 어색한 감정도 글로 표현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투를 바꾼 후 변화를 기록하기. 따뜻한 말투를 실천하면 가족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써먹해하던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더 자주 웃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겁니다. 이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하나씩 적어보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빠에게 고생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기분 좋아 보이셨다. 엄마한테 칭찬을 했더니 더 환하게 웃으셨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가족 간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이 가족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말투를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고객들에게도 늘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가족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회사에서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데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해?
그 순간 그는 멍해졌습니다. 집에서는 회사에서 쓰던 말투가 아닌 퉁명스럽고 짜증 섞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회사에서처럼 가족에게도 공손한 말투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 먹었어?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짧은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갈등이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항상 잔소리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이 아이에게 한 말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숙제 안 했어?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적고 보니 따뜻한 말보다는 지적과 훈계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잔소리 대신 칭찬과 응원의 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네가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렇게 말투를 바꿨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먼저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피하기만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말투 하나만으로도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따뜻한 말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의 태도가 변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말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도 예의를 지키기.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심코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탁할게. 고마워. 미안해.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해 라고 말하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해줄래?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고 배려하는 느낌이 듭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말투를 자주 들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기. 누구나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남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말은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칭찬과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기. 너 오늘 참 멋지다.
덕분에 즐거웠어.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 간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언제나 사랑해.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